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검정사 39회 46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내용은 교재가 없어도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자, 46번 문제 침적 문제죠. 자, 보석의 특정 내포물과 염색 여부, 그 다음에 컬러 밴드 이런 것들을 볼 때, 접합석 같은 거 볼 때 보석을 특정 용액에 담궈 보기도 합니다. 그 주 용액은 1.74, 굴절률 1.74에 메틸렌 아이오다이드에 담가봐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죠. 1번부터 볼게요. 침적 검사는 보석을 물이나 침적액, 이 침적액이 메틸렌 아이오다이드입니다. 담그어 보석 표면의 반사를 줄여서 검사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2번 침적 검사의 용기는 내포물이나 색이 없는 무색 투명한 유리가 맞죠. 자, 3번 침적액은 관찰하려는 보석과 가장 가까운 비중과는 관련이 없어요. 침적액은 관찰하려는 보석과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는 굴절액을 사용합니다. 굴절률 편차가 큰 용액, 주로 메틸렌 아이오다이드, 그리고 메틸렌 아이오다이드는 굴절액의 주성분이에요. 자, 4번에 침적 검사는 보석의 내포물, 접합 여부, 확산 처리 이런 거 볼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비중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 47번 내포물 검사의 목적, 천연보석과 합성보석이 가장 일반적이죠. 목적은. 그리고 보석의 인공처리 여부 알아낼 수 있죠. 그리고 생성 과정, 환경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발색 원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7번 답은 4번이에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48번. 자, 사진 보시면 확대 검사는 내포물을 가지고 천연인지 합성인지 감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합성은 천연과 굴절률과 비중이 다 똑같기 때문에 내포물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합성 루비고요. 빗살무늬처럼 보이는 거 커브드 라인 또는 곡선적 성장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주로 합성이에요. 합성 중에서도 플레인 퓨전법이죠. 자, 천연 루비 같은 경우는 일단 천연의 액상, 그리고 결정체, 교차 침상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커브드 라인 같은 건 없어요. 48번 코발트 발색 합성 청색 스피넬. 이 합성 청색 스피넬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보석이죠. 일단 앞에서 보셨던 문제 중에 39회 앞쪽에서 보셨던 문제 중에 크로스 엣지 그리고 태비의 줄무늬가 나오는 게 바로 합성 스피넬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청색 스피넬은 첼시 컬러 필터에서 강한 적색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자외선 형광 반응에서도 매우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사진부터 볼게요. 일반적인 형광 반응은 장파와 단파에서 같은 색깔인데 강약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합성 청색 스피넬은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죠. 자, 장파에서는 적색, 그리고 단파에서는 청백색. 이 청백색을 초키 블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48번 답은 1번이에요. 합성 청색 스피넬 요거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주 다양한 반응, 평광기, 첼시 컬러 필터, 그리고 자외선까지 많이 언급됩니다.
49번 평광기에서 불스아이. 이 불스아이는 수정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광축이에요. 광축이 주로 황소의 눈, 주로 물소의 눈 같다고 그래서 둥글게 보입니다. 광축이.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예문 중에 수정은 자수정이 유일하죠. 그래서 49번 답은 2번입니다. 불수아이 그러면 수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정의 광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번 투명한 외관을 갖는 유색 보석이 아닌 것, 즉 불투명 보석을 골라라 이런 것 같은데요. 이 중에 라피슬라줄리는요 완전 불투명 보석이죠. 답은 1번이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 같습니다. 51번 정수법 비중 문제네요. 옳지 않는 거. 자, 사진부터 볼까요? 이게 정수법이죠. 그래서 비커에 이렇게 보석을 담을 수 있는 보석을 이렇게 공기 중에서 재고요. 물속에서 재고요. 수치가 틀립니다. 공기중 무게와 물속 무게는. 이 방법은 1캐럿 이상 보석이 크거나 무거울수록 정확해요. 그리고 4도씨의 물이 바로 조건입니다. 자, 이런 보석을 담는 이 그릇이 비커에 닿거나 그러면 굉장히 부정확해지겠죠. 자, 다시 문제로 가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아까 보셨죠? 중량 측정할 때 쇠그물 고리가 비커에 닿게 한다? 이거 벌써 틀렸네요, 이게. 51번의 답은 1번이고요. 2, 3, 4번이 맞는 예문입니다. 보석 표면에 공기방울이 있으면 비중이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기포를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보석을 완전히 가라앉혀서 표면 장력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보석은 굉장히 부정확해지죠. 자, 51번 답은 1번이에요. 52번. 자, 조각. 이 보석 가공 파트예요. 보석 가공 파트. 자, 표면을 거들 위에 표면 부분을 커트해서 이건 양각이죠, 양각. 그래서 52번의 답은 까메오 4번입니다. 양각이고요. 인테리어가 음각입니다. 양각, 음각. 53번 오각형, 십각형을 연마할 때 사용하는 인덱스 기어는 보석 가공 파트 중에서 인덱스 기어 문제예요. 인덱스 기어는 사진부터 볼게요. 보석 가공기계의 끝부분에 달려있는 기어 박스를 인덱스 기어라고 합니다. 이 인덱스 기어는 홈이 있어요. 그 홈이 예를 들어 120 인덱스 기어면 저 홈이 12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의 개수만큼 숫자가 있다. 그래서 인덱스 기어라고 합니다. 자, 120 인덱스 기어는 최대 120각을 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도에 맞춰서 몇 각형을 깎을 수 있는지 연마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각형, 10각형을 깎고 싶대요. 그러면 아까 그 인덱스 기어에 오각형과 10각형이 딱 떨어져야만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 나누기 5, 48 나누기 5, 64 나누기 5, 80 나누기 5 하셔가지고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면 인덱스 기어에 있는 번호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자, 53번 답은 4번이에요. 자, 54번 세팅된 보석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는 리버리지 게이지. 단순 암기니까 꼭 외우세요. 55번 아게이트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락지의 가공 순서. 일단 큰 원석에서 절단하는 게 맞습니다. 절단. 그 다음 과정은요. 외형을 깎는 게 아니고 일단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서 천공부터 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첫 번째가 맞아요. 절단, 천공, 절단, 천공. 자, 근데 끝부분이 샌딩 광택.
거칠게 연마하고 광을 내고 그 다음에 세척이죠. 그라인딩은 외형을 깎아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라인딩은 샌딩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단, 천공, 그라인딩하고 거칠게 연마를 하고 아주 곱게 연마를 하고. 답은 1번이에요. 가락지 연마 순서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56번. 자, 원석의 한 부분에 색이 있는 경우, 색이 뭉쳐 있는 경우죠. 이런 걸 컬러 조닝 또는 색 뭉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원석에서 이럴 때 보석 전체에서 색이 고르게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이 컬러를 아랫부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으로. 그래서 큐릿에 가깝게 위치를 잡아주면 위에서 컬러가 고르게 보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57번. 광택 작업을 할 때 다이아몬드의 분말 메쉬, 이건 굵기예요. 분말의 굵기.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곱고 숫자가 작을수록 거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벽계가 심한 보석은 이건 잘 깨지는 보석이에요. 이때 고온 분말을 사용하면 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벽계가 심한 보석은 거친, 좀 굵은 분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1번부터 틀렸어요. 57번 답은 1번입니다. 자, 58번. 댐 작업 시, 이건 귀금속 파트네요. 그래서 앞쪽에서 시금석, 정량분석법, 그 다음에 로디움 도금 나왔죠. 그게 다 귀금속 파트예요. 귀금속 파트는 5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댐 작업할 때 융제의 구비 조건 맞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도 맞지 않는 거. 자, 쭉 읽어보면 댐의 융점보다 낮아야 되죠. 유동성과 침투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댐보다 비중이 높아요. 비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비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죠. 그리고 댐과 바탕금속의 흡착력을 양호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플럭스, 융제의 조건이죠. 답은 3번입니다. 59번. 캐버션용으로 스타사파이어, 캐츠아이 이런 거 물릴 때는 보석을 놓고 가장자리를 돌려서 물리는 일명 베즐 세팅. 이 베즐 세팅을 옛날에는 집시 세팅이라고 했어요. 집시 세팅. 그래서 59번 답은 집시 남물림. 60번. 표준 라운드 브릴리언트, 이 보석 가공 파트인데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표준 라운드 브릴리언트는 총 58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크라운은 33면. 그럼 얘는 크라운에서의 각 면의 개수를 뜻하는 거죠. 이건 암기를 하고 계시거나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자, 옳은 것은 자, 스타펫이 8개죠. 8개. 베즐 8개입니다. 퍼빌리언 8개죠. 로워거들 16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60번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